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발표 부분은 8번째 우리 해르고 학생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조주홍, 최윤아, 김현지, 서태민 1학년 학생들입니다.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보기, 공간의 확장 속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해르고 학생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5회 6판 무대에 도전하게 된 해루고등학교 조주홍, 최윤아, 김현지, 서태민입니다.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기, 공간의 합장 속에서라는 제목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활 공간 속 숨겨진 역사를 다시 발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가 내일 접한 학교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더 나아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 차지할 할매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확장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팀의 탐구하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현재 K가 영어서스 오징어 게임과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한류는 전 세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공연된 좋은 전박사와 같은 드라마에서 한류에 팬스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이성숙한 뉴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와 경관, 제도 중에서 신일의 존재가 스며들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남 지역에 남아있는 신일의 존재의 실체를 더하고 그에 대한 해결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를 선정한 뒤 저희들은 자료 수집과 뉴스 검수, 박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요. 신일의 존재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하기에 앞서 대회 주제에 맞춰 전남 지역에 개최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신일 잔재의 조회를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시, 전라남도 교육청에 각각 조례안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 내용들을 종합해서는 신일 잔재란 일제강점기의 핵심으로 인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형 도형의 모든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일 잔재를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저희가 해룡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신일 잔재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7.2%의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다음으로 보이는 거절하고 있는 지역에 신일 잔재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질문은 13.3%의 학생들만 알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에 우리 전남 지역에 대한 신일 잔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학교 생활에서 신일 잔재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았다고 답했으니 72.3%가 되었고 신일 전제를 청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46.2%가 신일 전제에 대한 교육 방안을 신들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신일 전제에 대한 교육에 있어 깊이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친일 잔재의 실적이 부담돼 있어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연구와 그리고 전남의 멘트와 나중으로 탐구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일 잔재의 사례부는 유형과 무형의 제국된 흔적들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유형의 제국된 흔적들은 신일 인물들의 기념비나 일세식의 선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무형의 제국된 흔적들에는 교가, 일제식 용어, 내부주의 같은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수학여행, 소나무과 같은 저희가 인식하지 못한 채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일제식 용어들은 용어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고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광의 일제 잔재의 사례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 법성구 지역에 위치한 법성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기에 이 지역이 농장이라고 불리게 된 유래는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해 고개 출신의 가와상이라는 인물은 이 지역의 땅을 매입하고 전남 농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전남 농장은 설립자의 이름을 한자어로 옮겨 청기농장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 이름의 유래 자체가 신일 잔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목매건이라는 절감을 축교하여 그로 250명의 평의 농경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는 그 형씨와 고개 출신이라는 점으로 말미암아 현재에도 고개에 병사를 두고 가와사키 쇼교라는 사람이 참여한 가와사키 중공업과 관련된 인물임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평포 초등학교의 여력입니다. 현재 버평포 초등학교의 주로 표수는 1920년 설립된 버성 국립고등학교를 기반으로 가고 있고 과거 1908년 파리시 버평포 초등학교의 주로 표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성고 초등학교 총 등록의 측은 2018년 졸업 횟수 변경 창업서를 변경이 없는지보다 이에 따른 혼란이 더 크다는 이유로 변경 수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광주제일고의 경우는 아닙니다. 1953년 설립이 인간인 광주제일고등학교 설립연구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1974년 이전에 존재했던 광주고등학교, 광주서 경북중앙초의 졸업 횟수를 인정하며 올해 1월에는 제1회 졸업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목포에서 처음 한번한 곳은 목포 근대역사관입니다. 1관은 과거 일본 역사관의 건물을, 2관은 동양수식 주식회사의 건물을 활용하고 있고 1관 뒤편에는 85m의 관공과 2관에는 당시 사용되던 금고가 전시되어 있어 식민지 스타일의 역사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유달산의 흠뻑 대소산입니다. 올해 유달산에는 88개의 조상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시콕드의 88개 사체를 순례하는 오행로라는 승습을 재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광복이후 불사는 대부분 철거되었으나 흠뻑 대소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당시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 실시간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나도 즐겨 습관적으로 소개할 곳은 하천에서 유일한 등등 여사고 등등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입 직접 여사 1호 선박 드레이크 점프 역할을 맡았습니다. 현재는 그 역할을 상실했으나 그 자리에서 당시 일제강점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식사동의 건물입니다. 당시 영상부에는 일본인 거주자가 주변인 거주자보다 많았는데 이런 일본인 거주자들이 지원하기 위해 광주 농공은행이 기절했고 충북도의 시기에 따라 6개의 농공은행이 합병되어 조선식당은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구호승 이터의 주택입니다. 그는 두번 가만히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막대한 부의 생긴 인물로 1930년에는 무려 1098정도, 현재 가치로 330만 평에 달하는 농가 가치를 소유했습니다. 직접 일본에서 자재를 들여 현재 고인주택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핵을 방안을 설치하기에 앞서 다른 지역, 나아가 세계는 어떻게 이러한전제에 처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먼저 광주 지역에서는 전제를 설치하여 이러한 전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광주공원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은열, 이 금옥, 홍안위에 선전기를 꽂아놓고 그 앞에 그의 신의 행적을 알리는 표지를 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광주 신선심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면서 과거의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나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설치하며 부활을 표시하는 그 시민 전제 충분의 실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지역의 해결사에는 수행운동술을 선생했는데요. 앞으로 서울 지역의 관광객서 지난해 56만 7천여 명의 관광객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천안 지역의 해결사에는 국립영화관의 전시되어있는 중앙중국대 철거업체입니다. 이는 국립박물관의 주 건물인 결의식 토속, 즉 해가 지는 방향에 조성되어 일제 식민 통치의 종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광복의 동선에 주어졌던 흥합파의 기념비 옆에 단대를 수학으로 설치하여 신의 능력을 널리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과거 식민 전제를 폐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얀마는 과거 영국이 변경했던 버마라는 정명을 지금 미얀마로 변경해왔고 케냐에서는 정부의 권위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헌법 제17조, 인도에서는 영국 식민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발라지 조항이 폐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껏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부분입니다. 저희가 참고했던 경영교육 중에 학교의 일원적인 용어, 이래서 바꿔요 같은 세계적인 자료를 제작, 대표에 나간다면 참고할 수 있는 스피너가 내려왔습니다. 또한 친일전대에 관련된 철거 및 모든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 논의를 설득 넓히 해결방안을 추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조사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 친일전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청 및 교육관의 주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 친일전대 기원을 고친 공작기와 같은 문화의 성격도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 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 존재하는 문화원은 모두 21세기 이전에 설립되어 지역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조사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공원에서는 친일전대를 직접 경험하는 힘든 체험학습과 학생의 및 과학이 활동으로 더욱 시간적이고 비판적인 탐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는 앞서 차례처럼 간대 리서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간대 리서치는 테일러 있는 태도와 온라인 역할을 소리에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의 측면에서는 다큐 소화 기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크터리즈는 지난 현상이나 한강 등 역사적 비극행사를 공부하는 예입니다. 효과적인 다크터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흥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 흥미심의 동기보다는 흥미의 동기를 가지고 강연했을 때 그 경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령과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학들 전후로 교육적 경험을 수료하는 동기가 다르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탐구대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뭘 조사를 함에 있어 불분명한 자료가 많아 아쉬웠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점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뒤차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정보에 대한 정보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소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발표에서 도전을 맡아 이후 활동을 이끌어 나갔고 주제 제시기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영광의 친일 잔재와 천안지역 친일 잔재 해결 사례, 그리고 지역의 해결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교육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친일 잔재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는 기지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학교의 친일 잔재, 외국인 해결 사례, 해결 방안 두 가지가 대한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목포 지역의 사례와 제작 총괄을 맡았어요.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되어 깔끔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은 제의도시입니다.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역장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실 오류가 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000교육과 장서군 교육학 시절에 이미 학교에 있는 모든 친일 잔재들을 전수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 단재원 이런 것도 배치하고 이런 역사 도세우기 작업을 내내적으로 교육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하는데 우리 포거스텔 마지막 장에 있으면 오늘날 학교에서도 이런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연구 영역을 맡겨가지고 했었을 때 그게 판교적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런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걸 공개한 거에 대해서 전라도에서 이걸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왜 이걸 공신력 있는 우리 전라도에서 공개를 아직 못하는지 공개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전남 시민잔재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교에 총 136개의 시민잔재가 잔존했고 이 중 17건에 대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쓰여있지만 이 최종의 사례에 대해 저희가 전화로 문의를 했었는데 비공개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요. 비공개 때 이걸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뭔가 공개가 있다는 말일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공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지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보자면 제가 최근 영광에서 청소년 의뢰교실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영광들의 가격 등에 대한 의뢰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저희를 굉장히 잘 지원주셔서 이후 계속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진짜 기대하는 생각입니다. 예, 해동고등학교에서 탐구대회에서 만난 것이 반갑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시 나오다가 세번에 출전 안 했는데 이번에 예선 심사할 때 해동고를 만나서 좋고요. 내용도 고등학생 1학년들이 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우리 국내 사회와 해외 사회까지 찾아가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사실 신일 단체 청산에 관한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해요. 30몇 년 동안에 그 일제 강점기에 좀 시설과 언어들이 지금도 있는데
결국은 초중고 다닐 때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쉽게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악기를 들으면서 참 잘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친일잔재처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존과 개발. 보존하자는 쪽과 개발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쪽부터 없애자는 쪽이 있고 보존에 대해서는 것도 있을 때 이 역사의 그 기록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이대로 계속 기준을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순한 사적이나 기록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거는 언어예요. 일본식 언어. 근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청소년들 위주로 일본식 용어나 일본식 음식 이렇게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남대 대학가에 오니까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이 언어를 쓰는 거, 그것을 청소년들이 주부에 어쩔까. 그래서 영광에서부터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영광군청이나 영광문화원이 되게 문화원에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해남고등학교에서 강의를 몇 번 하고 했는데 그 문화원하고 군청 연계해서 명강부터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언어, 기록물, 사적집을 정리하고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로 퍼펙트함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4명 중에 학생회 일원도 있고 그 역사 동아리를 참가하는 계획이 있어서 일단 학교에서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서 이런 역사 동아리에서 그 공청회가 제의를 해보고 이런 활동을 연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신선님 그 지혜님도 손하셨죠? 네. 훌륭하신 분좀 받겠습니다. 혹시 가운데 손학생하고 파란색 옷인가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정보, 즉 자료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 인터넷 조사를 시작으로 했는데 한국 미술 역사의 공사결함을 받아본다고 하니까 아무리 기명 제어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런 검색자용 사이트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선에게 확인 과정을 거쳐서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주고등학교 학생 백승희입니다. 진짜 발표 잘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친일 잔재 시설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그냥 남겨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궁금증이 드는 게 각 학생분들은 이러한 시설을 보존을 하셨으면 좋으시는지 아니면 참고를 해야 된다. 각 학생들의 의견과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남겨둬야 생각하는데요. 일단 남편이든 아프고 약간 비극적인 역사여도 우리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이걸 다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픈 역사 친일잔재에서도 친일잔재를 통해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묵고근대역사가 있는 것처럼 정확히 주제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저는 남기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역사한 미래와 과거를 이어주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육개적이고 상쾌하고 그런 스틸스러운 역사였더라도 그거를 바탕으로 배울 점이 분명히 있고 또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보고 다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축물들이나 흔적들을 남겨두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 꿈에 대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역사교육과에 가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서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직접 남아있는 일대 건전기 잔재들을 보면서 그들의 설명을 쓰고 있지 않도록 교육시켜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친일 잔재를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학생들이 친일 잔재에 대해서 친일 잔재가 어떤 친일 잔재가 있는지 알아야지 그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친일 잔재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4명이 모두 철거하지 말고 보존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친일 잔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대한 정답은 저희가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친일 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인 역사 이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제가 아프리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네, 여러분, 잠시만 들어주시면 목표롭게도 우리 질문한 두 친구한테 제일 잘했고요. 지금 조학생부 장면에 나중 학생같이 연합해서 매성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 대학생회장에서 제가 같이 했던 친구라서 너무 인연이 있어서 들어갈 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조학생이 당당해 보이잖아요. 저렇게 다 학생의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답사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이 학생회 교육 지원 수당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새 학생들이 학생회를 되게 쑥스러워할 것 같은데 많이 도전을 하면 좋은 경험이 될 거고 학생회 활동을 역사와 의견시켜서 한다면 뭐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도 지금 학생 부회장도 있고 학생회 차장들도 있는데 부장들도 있고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 없이 마이크를 잡아서 감사합니다. 학생회에 관해서 우리 그 잠재 계시는 윤정다 학생님은 이사주 누구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학생이 여기 계신 학생님이 좀 강감하게 얘기를 고등학생이 역사교육을 하고 싶다고요. 역사 교육과요, 사학과에 정확히 하죠. 교육학과 선생님이라고. 네, 역사 교육과요. 네. 사학과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자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선배님들 잘 골목시는 분이고 혹시 이제 다른 대학교 역사교육을 갈 수도 있겠지만 전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남에서 훈련된 학생으로서 전남대학에서 온다면 사전제라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대회 이제 자본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네, 오늘 발표 잘했습니다. 행복학생들이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뭔가 강투를 쓰는 분이 잘합니다. 제가 또 강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네, 저도 강투를 많이 써서 잘하거든요. 다음은 우리 영암여고학생입니다. 이게 펜딩 챔피언이죠. 2년 전에 챔피언이었던 우리 영암여고학생들인데 그 후배들을 얼마나 잘 키워냈는지 궁금한 경제학 영암여고의 송재현, 김서아, 전은지 학생이 남도인을 위한 그 얼굴교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남조의 티안녕, 김서아, 송채연입니다. 저희는 오늘 하얗게 적힌 브라운복의 글씨를 이어받아 영화 무일장에서 올려퍼진 독립행성을 주제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이번 발표의 순서로는 향후 동기의 목적 그리고 통보 방법, 두 번째 전남의 독립운동 양상, 세 번째 영암의 독립운동, 네 번째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으로 역사적 의미, 느낌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 중 전남의 항일운동을 다룬 잘 시청한 후 교과서에서 상일운동 당시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영암을 먼저 보게 되었고 영암에서도 총 2번의 시위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광복 80기념을 맞은 뜻깊은 해에 영암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고 영암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의지를 발굴해 알림으로써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를 위해 기사스크랩, 문헌연구, 현장 답사,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남의 독립운동 영상입니다. 장날 활용의 시위를 전개한 것이 첫 번째 영상인데요. 시위 지도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의 특성을 활용해 민주화를 쉽게 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장날이라는 특성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매우 용이하여 농민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남의 홍수와 산업 지형을 활용한 선포와 시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전남에는 매우 많은 승합 지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명함의 월추산에서도 산부와 시위가 정리되었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통신수단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시위 지도자들은 한 유인선을 풀을 띄워 시위가 대신됨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산상만태 시위로 정리되어 경찰과 함장의 접근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시위 참여자들은 상위 정상에서 떼어지기를 내가 시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월 10일 광주에서는 수의학부와 습기학여학부가 그리고 4월 8일 목포에서는 중량여학부가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역할 덕분에 진남에서도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약간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장날 시위, 선포화 시위, 그리고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는 우리 지역의 명함의 40만 개 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암의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그 배경이 된 3.1운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까요? 이는 고종 황제의 직서의 결과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발표하여서 28 독립선언문이 기폭제가 되어 1919년 3.1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독립의 외식은 섭씨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지역 명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영암의 독립운동을 하였던 박 여사는 이를 직접 목격한 이후에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챙겨 영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직후 국민들에게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영암의 독립운동에 불씨를 지펴들었고요. 3월 10일 조국항과 함께 박 여사는 영암 장날 시위를 기획하였으나 결국 사당을 발각되었고 3월 20일에는 반선포화 시위를 진행하였으나 이도 얼마 가지 않아 일본 경찰의 발각과 탄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진압을 실패하였고 그 이후에는 일본 경비들이 이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주어 그들의 독립운동을 억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구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3월 6일에 김재원과 박수상이 증식이 되어서 영암 문제 독립운동과 조호가 선생님과 함께 4월 10일 만세운동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때 김재원은 실질적인 준비를 담당해 주었는데요. 당시 그는 헬기와 독립선언서를 대량으로 인쇄해 주었습니다. 그때 땡고지가 없었는데 어떻게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은 분석함입니다. 바로 변상수의 분석함 이후에 주었는데요. 또 한 번 아까 김재원은 4월 9일에는 필지의 진압을 피해 이 분석함을 기후인리에 있는 김용국의 지도로 띄워서 6월 동신문과 또 지문가에 대해서도 인쇄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피난 노력으로 드디어 4월 10일 영암의 만세운동은 전개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새벽에 영암 공기도 통화를 못하게 학생들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빼앗기는 듯 우산을 명하였으나 잠시 교사였던 소가 선생님께서 이에 진료기를 나눠주는 걸로 바꿔주면서 일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전 9시 9분 뒤에 간구점에서 임시 연락 정보를 통해서 그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없는 것은 당시 3월 11일에 실패, 3월 20일 실패에서 얻은 것인데요. 그들은 이를 통해 일본의 진압을 분산시킬 생각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국립리에서는 태가적, 영암문내에서는 영암 독립교통학교에서 시위를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국립리에 있는 학생들은 영암문내를 오려하면서 패스팅을 해하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는 행진을 주었습니다. 물론 다음날부터 일본 경찰이 이들에 대한 동선을 파악하면서 그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시위대들이 줄줄 치고내려서 결국 영암의 40만 대 노선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독립에 대한 열정은 결국 두드러지지 않았고 오늘날 광복 80주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0만 대 운동을 일주일이었던 조국한 선생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4월 10일 영암과 우리 부모님과 동시에 거사를 계획하였으며 거사 당일 만세시 선두에서 행진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슈로코그는 영암에서 시위를 통해 행적이 밝혀짐에 따라 1924년 목포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신간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1969년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울행정부에서 촬영한 일제강점기 인물 카드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주옥관 선생님의 몇 깊이 알아보다 영화로 나온 이정훈 원장님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 장면을 모사일로 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장날은 대중동원에 유리하여 일본의 일제에 저항한다는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장날로 지정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목포에서 청년 조직을 결성하여 출신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청년 조직의 결성은 민족적 연대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의식을 높이며 조직적인 활동으로 지속적인 독립운동은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조옥한 선생님이 대평가되는 과정 속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그는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었다만 이념적인 틀에 가두기보다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실천적인 운동가였다는 점을 맞춰야 되며 이러한 답변을 통해 저희는 오늘날의 시선으로 사회주의를 보는 것이 아닌 당시의 사회주의는 독립운동은 한 노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로써 저희는 조옥한 선생님을 탐구하며 그의 독립의지를 알게 되었고 그 독립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첫 번째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학생들은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교내에서 의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교내 역사 연미 활동을 통해 전남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하여 피켓을 제작하고 글을 전하는 시간에 홍보하면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교내에서 모의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보드게임을 제작하여 친구들의 모임과 흥미를 이끌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교내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시민들도 우리 영화의 역사에 쉽게 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 끝에 우리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온라인 지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장소를 표시하고 그 장소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3개 적었습니다. 또 실제 현장 답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 취커피 체험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영화의 역사에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온라인 지도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활동은 일제 관광계 앞이다. 독립운동의 수많은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진정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추적에 넘어서서 과거의 앞으로가 교훈의 현재에 비추어 더 나은 미래를 실천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이번에 활동에서 실천하였던 전남의 온라인 지도를 확장하여 전국의 온라인 지도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공연의 영어를 활용하여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 남아있는 시민주대와 일제강점기의 앞으로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며 저희 나라의 앞으로 역사를 세계적으로 조명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의 역사가 과거의 아픔으로만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노력해서 마치겠습니다. 팬츠의 모노덕 합니다. 특보의 강화하기 위해 짜임새인 발표 유명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진행도 축하합니다. 예, patron 잘 들었습니다. 몇 번 연습하신 거예요? 너무 연습을 많이 한 적도 비는데 많이 분합돼서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 이해하려고 해서 결과를 좀 이따 나올 거고 일단 칭찬합니다. 깔끔하게 잡으셨고요. 또 내용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영암에서 영암 독립운동가 때 영암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지만 영암 출신 강조학생 독립운동에 가서 주도했던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하면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도 중요하지만 지역 출신이 또 서울로 강주로 그때 일대 강점기 때는 서울로 강주로 유학을 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활동해 보니까 카드 뉴스를 만드는데요. 영화 독립운동가 이야기 그걸 좀 샘플을 가져 보여줬으면 계절이 빛났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아까 오한 아이디도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알리는 약간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영암 지역신문에다가 내서 영암 용어만 영암 용어는 영암의 중심학교죠. 그죠? 영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지만 영암 용어는 당연히 독보이다 보니까 영암 영어생들만이 아닌 지역의 초중고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알리자 이런 캠페인과 카드 뉴스, SN 뉴스를 했으면 좋겠다 주문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네. 네. 또 저희 영암연합하고 이 1차팀 있어서 무기했다고 전시했고 이거 끝나고 나서 영암 풍성에 그 약간 문화체육관광사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일단 조국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정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거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보면서 맨 처음에 나왔던 구동모 태극기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웠던 이유는 그 태극기를 만들었던 고광순이라고 하는 의병장이 담양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곧 회복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곧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항일 운동의 중요한 중심 사상이 됐기 때문에 엄청 밝았거든요. 그래서 조국한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 그다음에 맨 처음에 영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원목이라고 하는 태극기를 맨 앞에 사용하고자 했던 이유는 뭔지 두 가지 거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조국한 선생님을 선정해서 이유들요. 처음 표현 보실 때 저는 독립운동 헬스컷이 보셨나요? 거기 고수랑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조금 더 작은 헬스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이유 중 하나가 전남의 거는 기업 전체가, 계몽 전체가, 학행 전체가 많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정확한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조국한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목포에 나가서 이렇게 영암의 독립운동이 끝나고 나서 병학교에 나가서 조직할 거를 많이 기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 스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조국한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주얼 원본이라는 글자가 적힌 태극기를 사용하면 일단 이 태극기가 실제로 호랑이랑 위치에 사용되었던 태극기이기도 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머지않아 되찾으리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분야는 글자에. 그래서 저희는 브롬이라는 의미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약간 글자와 뜻을 사용하신 독립운동가 분들의 의지를 이어받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플로우님을 좀 받겠습니다. 네, 전화 박스팅 가운데 일어나는 부분. 너무 주영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역사의 불티질이 감사한 비가 아닌 교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발표자분들도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참고하고 사용하며 새로운 교훈을 개인적으로 들어보십니다. 저희가 역사적 사실을 만날 때 대부분 학생들은 교과서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를 진짜 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간 역사적 의미를 발굴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네, 가운데 역사학과 스물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비관 중학교 학생 이원입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기사 스크랩에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기사 기억이 나오신가요? 저희 통틀어서 기사 스크랩 기억하긴 했는데 저희는 기사보다는 사실 영암의 한국사 많은 실수 위주로 스크랩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처음에 보여준 영상에 관한 기사가 연결이 나왔으니까 항일 운동이 잘해서 거기서 중간에 뜨거운 항일 열사를
보여주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제가 15회 하고 있잖아요. 15년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5년째 진행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15년째 보면 거의 제 교실생활 전부가 이 대회를 진행을 또 나왔는데 영암 학생들 옆에서 방금 청취한 학생 발표하는 거를 계속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게 느낌이 왠지 그렇게 연습했을 것 같아요. 그 타임 맞춰가면서 이 파워포인트로 자기가 그 리듬을 맞춰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외운 내용들을 말을 거예요. 근데 파워포인트가 안 움직이니까 이게 속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끊어진 거 있어. 그 표정의 변화가 제가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봤거든요. 정말 많은 연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이런 발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아마 이 대회를 위해서 아마 거의 저희가 공문 나간 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공문 나간 게 5월에 나갔거든요. 5월에 나갔는데 거의 그때부터 이 발표하는 9월까지 4개월 넘게 나온 연습한 학생들 많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는 게 이번 15호에 그러니까 80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발표입니다. 출산대 한조합 학생들의 정시현, 남시은, 황부진, 최윤성, 문유빈, 김덕주 학생, 이현 학생들입니다. 대단히 밝은 유닛 참석 레슨을 주제로 영상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처음으로 안대고 이덕주, 김유리, 정시현, 남시은, 흥수입니다. 저희는 사무소 제사를 함과 신앙을 들고 그분을 알기 위해 유시의 성장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발표를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방송 동기 영숙의 열사 소개 그리고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왕판이 기사하는 인정이 무엇인지 이자님 질문 주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생이지만 저희 같은 학생들도 역사에 관심을 갖고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지식인들과 다루는 딱딱한 한 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다루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과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민영숙 열사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숙 열사는 저희와 똑같은 미션스쿨 출신으로 어려운 시대에도 강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또 사회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라가 일본의 압제로 힘들었던 시기 독립운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민영숙 열사는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희생에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정신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전남에는 민영숙 열사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이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희와 같은 여성의 몸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민영숙 열사에게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션스쿨 출신이고 청소년 여성이라는 저희와의 공통점에 주목하여 민영숙 열사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영숙 열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민영숙 열사는 190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났고 순천 석사학원을 나와 광주 소피아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박예순 교사에게 민족교육을 배우며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무렵 민영숙 열사는 소피아대학교에 교사 및 친구들과 광주의 장날을 이용한 만세 시위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광주교 및 청변에서 수백 명의 군중을 지휘하며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박수를 외쳤습니다. 일본 헌병대는 선두에 있던 민영숙 열사의 팔을 칼로 내치는데 왼팔이 잘린 민영숙 열사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 오른팔로 태극기를 잡고 만세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혹독한 옥고와 고무드로 결국 오른쪽 눈까지 이뤘지만 윤혁수 열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추록한 후에도 항일운동과 여성 계몽 문맹 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원상과 고창, 여수 등지에서 외팔, 외눈박이 전도사로 불리며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독립정신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9월에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퇴각에 나선 인민군은 윤영수 열사를 비롯해 성양원 목사와 기독교인들을 몇수씩 등덕동으로 끌고 가 학살하였습니다. 윤영수 열사는 인민군의 청탄에 맞고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녀의 삶이 사후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건국포장을 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윤영숙 열사의 삶을 담은 미시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윤영숙 열사가 준비운동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비와 여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윤영숙 열사는 3.1 운동의 소식을 듣고 자신도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광주에서 안내 시위를 계획하고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일본 청병대의 탄압을 받는 모습입니다. 가혹한 진압으로 인파를 입는 고통 속에서도 윤영숙 열사는 끝까지 대한독립만을 외치며 굳건히 자랑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들을 찍으면서 저희는 윤영숙 열사의 용기와 신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느낀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윤영숙 열사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결론과 느끼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열사는 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한쪽 발과 한쪽 눈을 긁는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항일운동, 여성계몽, 문맹퇴치 운동에 앞장서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윤영숙 열사의 삶은 저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위해 행동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깨워줍니다. 저희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킨 윤영숙 열사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녀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먹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 잘 알려지지 않는 독립운동가 외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윤영숙 열사와 같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상을 제작하며 단순히 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눈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떤 신념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윤영숙 열사가 보여준 신념을 관철하는 태도와 나라를 위한 헌신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고 봤을 때 나는 성경이나 더 공부해서 목사를 듣냐고 목표를 커서 그렇게 잘 보냈잖아. 한번 불러봐. 해볼게. 할래 할래 할렐루야 할래 할래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서 못하겠다. 야 이번 세월에 꿈이 있으시겠네. 만나겠다. 파이팅! 나쁜 큰일 났어. 안 돼. 내 가을 앞에 동맹가로 조시에 나가 있대. 그거 또 처음에 누구? 나 이게 틀린데 내가 지금 이런 데가 아닌데 빨리 나가야겠어. 근데 이렇게 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만세를 외칩시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만세를 외칩시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만세를 외칩시다.
그냥 성과기다. 나무님 만세! 나무님 만세! 나무님 만세! 나무님 만세! 아니, 아소 그래 봐봐. 빨리 가. 네, 바로 세계에 그렇게 되는 텐시. 우리 조국을 위해 하시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액추. 니한테 시작해. 레슨이. 근데 혹은 21장 하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머리. 저희는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설레게 우리의 땅스러운 게스트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만 믿을 것입니다. 말투야. 교회 나왔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에 네, 아유, 여섯 분이서 재밌게 역할 나눠서 영상 만든 거 아주 재밌네요.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한쪽 분도 실명하고 또 왼팔이 잘린 이런 온몸을 바친 이런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궁금해요. 왜 유관순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 남도의 윤영숙 이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에 대해서 생각을 묻고 싶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좀 오해가 있는 게 아까 이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 나중에 해방이 되고 이제 기독교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복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같은 동족인 북한군이 와서 사살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순천 지역의 유명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하고 같이 윤영숙 독립운동가도 그 미평에 있는 과수원에서 총살당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 공산주의 사상을 믿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에 사살한 것으로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주장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손양원 목사도 거기 총살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순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사살당한 게 아니고, 북한의 김일성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북한 김일성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름이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기초틀. 그 정도로 기독교 집안입니다. 김일성도.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사형당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뭐냐면 손양원 목사를 비롯한 순천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자본주의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 죽이고 모함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갈등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지, 단지 왜 하나님 믿고 우리 공산주의 안 믿냐 이걸로 죽였다는 것은 너무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는 시선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질문 뭐였죠? 윤영숙 역사는 왜 널리 알려지지 않는가? 그렇죠. 유관순만큼 훌륭하신 분인데 좋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윤영수 열사와 유광준 열사 두 분 모두 여성으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유광준 열사는 3.1운동 전국적 상징을 많이 지녔는데 윤영수 열사는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의 신명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윤영수 열사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할게요. 윤영숙 열사에 대해서 시나리오 작업하느라고도 고생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연기까지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해가지고 역사 방과 후 활동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역사 방과 후 활동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 전에도 예, 그 역사로 시험 기간으로 복습을 하거나 하고 있었는데 이 대회가 있다는 걸 듣고 주제를 찾아다니면서 뭐 안봉길 의사도 찾아보고 라철 분이라는 그분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윤영숙 열사가 나와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하는 네. 매산중학교도 초창기에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지도교사님이 제가 새로운 교사님이 같아가지고 지도교사님이 소개를 좀 해주고 어떤 역할을 약간 감독으로 나온 분이 김박근희 지도교사님과 네, 좀 우리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뭐 감독을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과 어떤 교감을 했는지 활동하면서 그거 얘기 열심히 듣겠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금희쌤이 많이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잘 찾아주시고 그리고 담임으로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담임쌤이시요? 그랬습니다. 그래도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해가 잘해라. 최고겠다. 큰일 난다. 자, 우리 플로징은 한 번만 받겠습니다. 가운데 바로 손 들었던 박스피 맞습니다. 한 번만 받을게요. 시간 관계상.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선 대감중학교 소속 최아영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 후보가 여러 명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윤영숙 열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처럼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어떤 독립운동가를 택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윤영숙 열사를 고른 이유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자신의 안전보다 독립을 선택한 희생 정신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서 윤영숙 열사를 주제로 고른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계산 중이 미션 스쿨이에요? 네. 아, 그런가요? 서준 주기도문. 주기도문 외워라. 미션 스쿨인데? 2학년인데 주기도문을 모른다고? 빨리 외워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네, 두 번째 줄까지 들린다. 첫 번째 줄은 다 한다, 대한민국 사람.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져. 오, 좋습니다. 예, 잘하네요. 확실히 미쳤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던 우리 순천 매산중 학생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복성고가 지금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우리 순천 복성고 학생들도 역시 전통이 강호죠. 꾸준히 출연을 했고 또 대회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상욱, 임지훈 2학년 도림학생이 대안의 마지막 의견이나 우리 강진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클릭하세요. 네,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 복성고등학교 박상우 민지훈입니다. 오늘 저희 팀은 강민현 의병장의 행위와 항일활동 그리고 그 역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물을 조사한 이유는 지역에서 시작된 보통 사람들의 연대가 어떻게 나라를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발표는 시대적 배경, 호남병 운동의 전개, 강진호 의병장의 생애, 그리고 강진호 의병 활동 시작, 그다음에 성남 강진호의 비밀방송 등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형 대승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은 열강의 압박과 불평등적으로 국권이 급속히 약화되었습니다. 동아공민연대의 여파, 반발론과 의선입니다. 군대의 자리 이어지며 지방사회의 삶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곡창지대이자 지리적 요충인 호남은 수탈과 통계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에 맞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의병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순천의 강기병 의병이 등장합니다. 호남 의병은 유림, 농민, 상인의 연대를 기반으로 제공해 소부대 기동병과 야간 기습, 도공선 타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07년 군대에 산 이후 무장명령이 못하겠으나 헌병경찰의 특별 강화로 전술을 분산, 장복, 재집결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무장수행은 교육 제공, 기록 사무 보조와 연계되며 지속성을 모색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진호 의병장의 세계입니다. 강진호는 1878년 경남 순천 서면 강천리에서 부친 강대길, 모친 전주 이슈이스라의 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진중왕씨 박사공사의 가풍 속에서 학문과 의를 유지하며 성장했고 가난과 가족의 변화 속에서도 학업과 동양을 변경해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강진호는 지독한 가난과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지만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이웃마을 동안리, 월북서당, 정상산의 문화에 들어가 공부하며 농어를 공양하고 외가인 서면 두모리 일대에 서장을 차려 홍장으로 살아갔습니다. 출생과 수목 시기에 자료관 차이가 있었으나 족보 기록에 따라 1878년 3월 15일 출생, 1921년 음력 12월 29일 사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진호 의병장은 일제 총탈이 본격화되자 개인의 안위를 내려놓고 의병 봉기를 결심합니다. 1908년 여름 순천 곡성의 동지들과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의병장 강진호를 중심으로 선봉, 수포, 행군, 모사, 서기 등 역할을 분담하고 조계산을 근거로 병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의병대들과 연합하며 작전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다음으로 1908년 연합편대로 전투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음력 8월 4일 석궁면 조직전 전투를 시작으로 쌍암 적지 전투와 동북 문을킬 전투 등 일본군 승사대가 전전했습니다. 순천, 곡성, 화성 일대의 봉수성과 방공서를 습격했고 필요시 원정 작전으로 일본군의 압박을 분산시켰습니다. 의병단의 전투 원칙은 짧게 타격하고 신속히 이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호남의 마지막 의병장으로서의 위상입니다. 강진호의 위상은 전투 기속이 아니라 체육관리 생포를 피한 경과에서 비롯됩니다. 남한 대토벌이 끝난 뒤 그는 오성산 자락 등기로 은신처로 옮겨 장기간 숨어 지냈고 1921년에야 체포되었습니다. 공개활동은 제한적이었으나 가장 늦게까지 붙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기 의병사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마지막 의병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강진호 의병장이 은신처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오성산 자락 동굴 사진입니다. 강진호 의병장의 전술과 전략은 강진호 의병장의 전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게릴라 전술입니다. 정면 충돌을 피하고 기습, 교란, 신속이탈을 반복해 전력 격차를 상쇄했습니다. 야간 기습과 짧은 교전 후 산림으로 사라지는 방식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조계산, 대궁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악권이 전술적 우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유동공론입니다. 소부대를 상황에 따라 분산, 지직결,
그리고 이탈시키는 방식으로 지위를 단순화하고 지속성을 취재하였습니다. 셋째, 정보심리전입니다. 정찰과 맥락망으로 적의 정체를 먼저 파악하고 경고문, 변호를 통해 민심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짧게 치고 신속히 이탈하는 기습, 이동 은폐의 전략 변수로 지속적인 상황의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유기적 의리와 공동체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통한 자기소양, 민폐분야 약자고, 명분과 별개의 교육이 결합해 정의로운 저항의 윤리를 세웠습니다. 항해는 생존을 지키는 일상적 정의이며 학문은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인식이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강민의 수국과 그 영향은 1909년 대토벌 이후 부대는 급감했고 그는 오성산 따라 동굴 등지에서 은신하며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1921년 체포 과정에서 격투가 있었고 조직 노출을 막기 위해 스스로 혀를 깨물었다는 제자 장명섭의 증언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제자 장명섭의 증언처럼 그가 옥중에서 살아난 것은 맞지만 체포되고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체포 후 몇 개월 후에 혀를 깨문 후유증으로 인해 옥중에서 승복하신 것을 진주범시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최후는 동지와 주민들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지도자의 표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족보에서의 내용을 저희가 참고한 족보에서의 내용을 사진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강진의 의병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로는 학술, 논문, 약전, 족보, 당시 신문 기록은 그를 지형 지식과 조직 운영, 규율로 활용열쇠를 상세한 지휘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남의병의 말기까지 이어진 존재감과 상징성 때문에 지역사와 독립운동사의 핵심 사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강진의 의병령의 역사적 의미, 공동체 기반 저항의 모험을 제시하고 게릴라 기동전술의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무장투쟁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 기록, 사고훈련으로 저항 방식을 넓히는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의 활동은 순천, 전남 지역의 자부심과 역사교육의 중요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식 양식의 승리가 초라한 묘역은 기억과 관리의 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사료 검증, 유족 관리의 무공책임 강화, 시민 참여 기록,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선 체계를 튼튼히 해야겠습니다. 결론의 마무리로는 정리하면 강진의 의병자는 흔들린 시대에 공동체의 힘으로 정의로운 저항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연대, 기동, 규율, 책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바르게 기억하고 지역에서부터 배우며 일상 속 실천으로 있는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곳곳에는 아직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항해운동 승국자 초보시들 중 일부가 일본식 추모탕 양식을 따르고 있어 의미 전달이 온전히 되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철거냐 존치냐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올바른 해석과 학습의 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항해 유적 현장에 QR을 두어 2분 오디오, 사진, 간단한 해설, 동선 안내를 제공하면 맥락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AR로 사라진 장면과 인물 정보를 현장에서 겹쳐 보이게 하면 당시 상황을 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지역 역사 탐방로를 마련해 학생과 시민이 자유롭고 배우는 흐름을 만들면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형성에도 의미가 있어도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QR로 쉽게, AR로 깊이, 지역의 함께가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남아있는 부분도 논란의 대상에서 배움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강진의병령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준비를 역시 많이 해놓은 발표를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진행 교수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이 대안의 마지막 의병장 강진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의 마지막 노동자는 태응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각 주제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나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그 대안의 마지막 의정을 적은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호남에서 1921년까지 물론 공개적인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1921년까지 끝까지 잡히지 않고 그리고 항일 정신을 불태우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대안의 마지막 의정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첨언을 하자면 현재 해하는 교과서는 맞습니다. 마지막 본유로 최근으로 되어 있지만 방금 소개하는 성산 강진원 의병장 21년도에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공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지역사 연구가 보강되어서 이후에 현행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 학생이 강진원 의병장도 모르잖아요. 소개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후에 우리가 지역사 교과서 쓸 때 우리 역사 교사나 여러분들이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물들을 반영하면 남도의 독립운동가가 연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오늘 발표였다고 봅니다. 좀 답변하기 힘든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의병장 그러면은 이게 총칼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투하는 이런 무력을 이용한 지도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발표문을 보면은 우리 강진원 의병장 같은 경우는 그런 단순 무력 지도자를 넘어선 사상적 지도자였다 이렇게 지금 명시됐어요. 어떤 사상인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발표 내용에서 되어있고 보고서 내용처럼 강진원 의병장은 원래 그 서당에서 훈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교적 충의 사상이 배경으로 깔려있고 그리고 우리 원래 유교 자체가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몇백 년간 지속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가장 잘 표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유교 사상, 그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우 질문 뒤에 저기 맨 뒤에 남학생하고 앞에 검은색 옷 입은 두 분만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줘가지고 완도고등학교 김요한입니다. 강진원 의병장은 경술지 이후에 활동했는데 의병장으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독립군과 의병장의 차이가 있는가요? 독립군과 의병장의 차이는 독립군과 의병장의 차이는 의병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1910년 이후에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좀 의병장 같은 경우는 의를 한 거잖아요. 이게 일단은 독립군과 의병장의 정확한 차이를 구분하기보단 둘 다 모두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싸우셨고 그다음에 항해 정신을 가졌다는 점에서 딱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제대로 많이 독립군과 의병장에 대해서 차이를 정확히 제가 막 가를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둘 다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셨고 그다음에 항해 정신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병과 독립군. 네, 독립군은 나라가 없겠죠. 네. 자, 또 질문 아까 가운데에서 들었던 검수. 네. 피카성중학교의 박소연입니다. 강진원 의병장이 남긴 전투 기록과 업적에서 의병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평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록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제대로 잘 해주세요. 강진원 의병장이 남긴 전투 기록과 업적은 의병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록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표 내용에서 PPT 분량상 다 다루지 못했지만은 강진원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의 부대만으로도 이런 효율적인 점수를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산 능선이나 이런 거 지리산이나 대리산, 대고산 같이 좀 산악권 지형이 있잖아요. 그런 지형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지형 기회를 활용해서 일본의 추격을 빨리 따돌리고 그리고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침묵빠지는 전술을 해서 소모적인 일본군을 소모시킴으로써 이런 항해 독립 이런 의명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많이 기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저기 박상호 선생님 역사 좀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혹시 나중에 역사에 관련된 대학이나 일을 할 생각 있으신가요? 아직 진로가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좀 고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역사를 좀 좋아하는 학생 느낌이에요. 제가 약간 사람은 아니지만 시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학생을 보면 좀 압니다. 그래서 얘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냐 사랑하냐 이런 느낌이 오는데 상호학생 되게 그런 느낌을 좀 강렬하게 좀 받았어요. 역사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기획을 참석했겠죠. 그리고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수초 복성공부 학생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좀 시간 이후에 2팀 남았어요. 2팀 남았는데 완도고하고 고분고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여기로 오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최 측에서는 고려한다고 맨 마지막으로 했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또 신단 명목하에 그 기회 분위기를 빼앗아 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연속해서 2팀 진행하고 조금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혹시 힘들고 그런 기기도 펴도 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잠깐 음료 같은 거 갖고 와서 먹고 이래도 괜찮습니다. 좀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 이제 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완도부 예선을 하면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효는 어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옆에서 4명이서 남아서 4명이 되려고 파이팅 하고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빨리 안 시켜주면 날 때릴 것 같아요.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완도고의 김용환, 김승민, 김승준, 정세영 학생이 길고 넓게 생각하는 완도의 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때리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완도의 전남운동협의회 항일운동을 연구한 김요한, 김승민, 김승준, 정세영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장보고 팀인데요. 장보고 팀이란 길고 넓게 생각하는, 즉 길장, 넓을 고 생각할 고자를 사용하여 길고 넓게 생각하는 우리 지역 이야기 팀입니다. 간단히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주제 선정 이후부터 연구 이후 우리들의 실천 부분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 선정 이후인데요. 전남운동협의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색깔론의 희생이 돼 역사적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념 논쟁으로 인한 독립운동회가 실추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래서 전남 근대 독립운동 역사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떻게 연구 자료를 수집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완도고학교 재학생 1, 2학년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헌 연구를 통해 관련 서적과 논문을 탐색하였습니다. 특히 완도 문헌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 저희는 완도, 강진, 수완도, 도금 등 현장각서를 직접 저희가 다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도 문헌 연구를 통해 저희 연구의 신뢰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자, 저희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완도 독립운동 인지도입니다. 완도 고등학교 재학생을 조사했을 때 완도 내 독립운동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9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역사 인물 인식에서 완도의 역사 인물 중 딱 한 명을 선정하려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보고를 관련 응답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독립운동과 관련 응답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또한 독립운동 협의 인지도를 봤을 때 전남운동
협의를 아예 모른다고 답변한 학생의 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는 지역 독립운동 당시 중에 가장 낮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여러분, 전남운동협의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 같으신가요? 네, 대부분 저희 학생들처럼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저희 학교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이 전남운동협의회를 더 쉽고 역사적 가치를 느끼게 하고 싶어 홍보 방법 선호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쇼폼 콘텐츠 제작을 활용하였고 이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응답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전남운동협의회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 직접 현장 답사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완도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완도 문화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전남운동협의회 관련 자료와 수집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 원장님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수원도 항일운동 유적지에 갈 수 있었는데요. 입수 1920년대부터 다양한 항일단체가 활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전남운동협의회가 지역단체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하죠. 특히 사립소환학교와 현중시설을 답사했을 때 저희는 그 역사적인 그 가치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덕수 박사인데요. 백산 문수 선생님 추모비와 보금 항일운동 추모탑을 갔었을 때 자료로만 보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그 역사적 의미가 좀 더 생생하게 저희는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완도 문화원에 견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소환도 방문, 세 번째는 보금 항일운동 추모탑 답사, 네 번째는 백산 문수 선생님 추모비 답사였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전남운동협의회 설립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0년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뀜에 따라 일제 강압적 통치가 증가했고 농촌사회 소작료가 많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세계 경제 공황이 터지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극대화되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초에는 일본인 자본가들이 어업권과 토지를 지배하면서 농민운동과 어민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남운동협의회 설립입니다. 1931년 12월 완도 구내면 농민운동과 황동인과 조동선이 이 농민운동단체의 필요성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 해남 출신 김웅대가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1933년 5월 14일 해남 북변을 선포하면서 전남운동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자, 전남운동협의회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광역적 지도 기구로서의 성격입니다. 전남운동협의회는 완도와 해남을 중심으로 부분도와 강진까지 아우르는 광역적 활동을 전개했고요. 1934년 무렵에 강진군 독립운동가들과 적색 농적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고 또 이후 타 지역 사람들과도 농민운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주의 기관의 성격입니다. 전남운동협의회는 계급적 자각을 무시하고 농민조합과 어민조합을 체계적으로 지도했습니다. 적색 농민조합과 세포반을 결성해 이 운동의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기도 했고요. 경제적 요구를 정치적 자각으로 전환시키는 교육과 선전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전남운동협의회의 활동입니다. 활동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농민조합의 결성과 지원입니다. 완도는 소작쟁이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으나 조직 기반이 취약한 바람에 쉽게 와해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에 전남운동협의회는 소작농 대표들을 규합하여 농민조합 창립 조례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작료 인하 투쟁 설계입니다. 전남운동협의회는 이것을 설계하기 위해 지주화의 분석 전략을 제시했고요. 농민의 불만을 조직적 요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민조합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어민조합 운동은 어업회사의 불법 조합과 어업권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전남운동협의회는 연안 공제 투쟁을 주도하고 항의 서명 운동과 현장 저지 행동을 하기도 했으며 항의 보고와 선정부를 제작 및 배포하고 어민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색농민조합과 세포반을 결성했습니다. 적색농민조합과 세포반 결성을 추진하며 운동의 정치적 성격을 강화했고요. 여기서 세포반은 소규모 기초 조직으로 농민운동의 핵심 단위로 기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회와 야간 강연 활동입니다. 이에 예시로 완도에서는 최동수 등이 학습회와 야간 강연을 개최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농민과 어민에게 계급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남운동의 전제의 과정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집회와 시의 본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사마리지 실시 어업권 언행과 같은 구호는 생활권을 유지하는 구호였습니다. 또한 집단 구조를 시도하여 제도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했지만 곧 일제의 경찰의 탄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로 인증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전남운동협의회 선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과 어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요. 둘째, 농민과 어민의 공동정서를 형성했으며 셋째, 생활권 주장이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전남 농민운동의 거점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다음은 하지만 전남운동협의회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첫째, 일제의 탄압으로 조직이 분열되었고 둘째, 조직 기반이 취약해 운동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연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운동협의회를 단순히 편협한 이윤적 틀에 담기보다 지역 민중을 중심해 한일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한 주체로서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색깔론의 희생양이 되었던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 계승의 길을 모색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연구 이후 저희 활동입니다. 왜냐면 광복 80주년 의회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광복 80주년 의회에 집중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였습니다. 또 전남운동협의회 활동의 의의를 강조하였고요. 일반인 대상 추가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전남 서남권 지역 역사탐구 공동체 구축을 하였는데요. 해남인근학교, 완도중고 간의 역사 교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강제동원 및 항일유적연합을 박사해봤습니다. 또 해남교육청 역사 토크 마당에서 전남운동협의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고 과거와 같이 해남, 강진, 완도 학생들의 미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를 구축하였습니다. 활동 소감을 말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미술진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 공청 선생님과 함께 박사도 다니고 여러 하다 보니까 전남운동협의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뜻깊은 활동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진짜 연대가 뭔지 몰랐는데요. 이 전남운동협의회 연대 의식을 보면서 아 이게 연대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전체 문제와 지역 문제를 이 연대로서 해결하고 또 우리 역사팀이 역사적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 연대로서 긍정적인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끝났어요? 2명만 소감 발표가 끝났고요. 네. 이게 뭘 먹고 컨텐츠 깜빡했죠? 네. 약간 이들 보면서 물론 얼굴은 아니지만 자꾸 음악이 귀에 맴돌아서 소다팝이 맴돌더라고요. 얘들이 소다팝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심사위원분들의 진행될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동은 남다른 예정이 있는 학교입니다. 네, 탐구대에 나와가지고 입상해서 역사교육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안동고 출신도 있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전남운동협의회 소개한 거 굉장히 뜻깊어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탐구대에서 보고서 체계를 가장 완벽하게 갖춘 보고서 체계를 완벽하게 했다. 이 설문조사라고 참고문헌까지 다 제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교의 보고서도 괜찮았지만 보고서 체계를 가장 완벽하게 갖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칭찬합니다. 앞으로 탐구대의 보고서는 형식과 체계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내용 중요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안동고의 보고서 체계는 지도교사의 지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발표하는 만큼 잘했다는 걸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운동협의회는 우리 일제강점기에 30년의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그것을 오늘 자신에게 소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 2가지. 전남운동협의회는 누가 한 거죠? 주도한 인물이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단체니까 그 단체를 주도했던 완도 출신 인물들을 좀 언급해 주었다면 그냥 운동협의회 역할하고 활동만 했었는데 결국은 단체로서 인물인데
그 인물 중에 주도했던 인물이 완도 고궁도 출신의 이기용 선생입니다. 최근에 편견도 나왔는데 안타까운 게 이기용 선생도 현재 서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기용을 부각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독립운동가 서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까 소환도 얘기했는데 사실 고궁도 약산도가 사회운동, 전남운동의 주도적인 곳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또 고궁도에 대한 이야기와 약산도로도 했다면 더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보면 완도하고 북편이 연결되는 달랑도에 달랑님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모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해남도 갔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했다면 또 완벽한 보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보강했으면 좋겠고, 주문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딱 보여요. 자신감, 빽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항상 역사를 했을 때 내 감으로 한 게 아니라 근처적 근거 자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사실은 특히 우리 박찬승 교수님의 연구노력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좀 많이 인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먼 거 안도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것을 일단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 명 학생인데 두 명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발표 말고 두 명 학생들. 이제 디플레이가 중요하니까 솔직히 준비하는 과정에 무엇을 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두 명의 이야기를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자료 수집이나 PPT 수정 이런 걸 받았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느낀 점은 맨날 운동만 하다 보니 이런 거 하니까 좀 떨리고 그랬어요. 저는 동네광산에 대한 조사도 했고 연구 이후에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민 학생. 왜 이렇게 조용히 있어? 뭐 얘기하자 보니 시간 걸렸잖아. 자, 혹시 다른, 제가 질문할게요.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보고의 발표가 마지막 순서여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그 보고서 내고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도고등학교 학생들 발표를 보면서 자신 있게 하는 발표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면서 많은 공부들을 했을 건데, 발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이 자리에서 직접 관객이 있으니까 관객을 마주 보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많은 팀들이 써온 원고를 보고 관객은 보지 않고 발표를 하는 걸 지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발표해야 될 내용을 완벽히 숙지를 하고 관객과 소통을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앞으로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준 팀이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고요. 전남운동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깊고 그 다음에 넓게 이렇게 표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남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했는데 깊게 알아본 것은 뭐고 넓게 알아본 것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보면요, 전남운동협의회를 검색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개 나오긴 하겠지만 지식백과 뭐 블로그, 나무위키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나무위키나 블로그 같은 건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직 지식백과에만 들고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랑은 당연서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완도 문화원을 답사해보기도 하고, 저 강진에 가서 강진 문화원을 답사해보기도 하고, 저 해남 문화원에서 해남의 전남운동협의회 활동에 대해 조사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역사 도표 하나하게 나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전남운동협의회에 대해 아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눠봤었습니다. 네. 혹시 불러온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오, 예. 저기 가운데 그 안경 쓴 여학생하고 저쪽에 안경 쓴 남학생 두 분만. 아까 신기 질문 말고. 네. 우리 복순수 학생이랑 저 가운데 맞아요. 네, 그 부분을 네, 안일선 되고 소속만 밝히시네요. 영남 여자고등학교 소속 총채연입니다. 원도에는 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통신 수단도 없었고 뭔가 연결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이게 독립의 매력 아닐까요?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누가 농민 조합을 결성에 지원하면서 완도 많은 섬들의 소장농들 대표를 규합하였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의논을 나눈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대표하는 소장농 대표들과 그 완도 대표인들이 의논을 나눈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참견하다 좀 가만히 있어줘. 정신사님께서 네. 저쪽 순정 목소리 같아요. 박상호 학생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순천 목성고 박상훈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이 공매건설이나 일본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조사하신 것 같은데 흔히 일본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제동원 사례에 대해서 조선인이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 자발적으로 와서 이 한국 분이지 자신들을 강제동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많이 펼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역사는 보통 승자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패자의 기억을 꼭 무시해야 될까요? 그건 꼭 아니죠. 그래서 피해자들과 시승 연속을 실시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도고의 지도교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TV에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 같아요. 느낌이 약간 그 봉창 선생님 내년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창원 보이즈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네, 창원 보이즈. 다 느낌이 다 똑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실제로 한국사 보이즈입니다. 아, 그래요? 한국사 보이즈야? 야, 되게 잘 맞추네. 야, 완전 학생들.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발표문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이거 발표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을 많이 받아서 발표 역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자, 이제 완전 학생들을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여기 올려놓고 긴장하지 말고.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오늘의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발표는요. 방금 전에 우리 완도 발표했을 때 김남철 심사위원님께서 이기용이라는 인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이어서 그 주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효과적인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궁고의 황규성, 정희영, 정수문, 정준 학생이 고궁도 역사 항일운동가 이기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고요. 시작에 앞설까 주말인데 많이 쉬고 싶었을 텐데 기다려주신 심사위원들과 선생님들과 학생분들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고등학교 3학년 전승훈, 고등고등학교 1학년 전지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청소년 역사 탐구대회 영상 덕분에 고고도 항일운동가 이기용 작품으로 제작하는 선생님들 대신에 발표하게 된 고등고등학교 1학년 정지연입니다. 영상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한 보람과 함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영상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궁대 독립운동가가 누가 있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있긴 할 거거든. 누가 있을까? 도서관 가야지 뭐. 이거 우리가 찾던 건데 이거. 야 이거. 뭐야? 찾았어. 뭐야? 이 사람 고궁 사람이야. 이쯤을 가지고 바로 영상대장하면 되겠네. 야, 너 잘 찾았다 이거. 이거 잘 찾았네. 고금도 항일운동 추모탑은 완도 고금도 항일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1920년부터 김영각 고금도에서 이기용 선생과 함께한 독립만세운동과 전남운동 협의회 사건, 그리고 용지포 간척지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자 완도 국민의 마음을 모아 건립되었습니다. 이곳 고금도 용지포는 일제강점기의 갯벌을 간척지로 쓰기 위하여 일본이 스즈키가 조선 총독부에 사용허가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기용의 7명의 항일운동가들이 다시 찾아온 항일운동지입니다.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서 이사열의 장남으로 이기용 항일운동가는 1912년 태어났습니다. 고금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고고에 입학하였습니다. 2학년 때 일본 중학생이 동창생 최상현을 칼로 찌르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교문을 뛰쳐나갔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날 감옥에 동창생들이 갇혀있어 자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격서벨 선배로부터 시험 거부 축제를 건네받고 앞장서 시험 거부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동의하여 와 하는 소리와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퇴학 통보를 받은 이기용은 고향인 고금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금도에 내려온 이기용 열사는 전남 사범학교 최장유, 병성 제1보고 황희철, 경성고학당 박노구, 보성고고 김진호를 만나 농민운동의 협력자가 됩니다. 고금도 3.1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장수 이현열과의 만남은 청년 농민들과 함께 용지포를 간척지 소유권 문제로 일본 기주에 대항했습니다. 결국 고금도 농민에게 땅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 농민 조직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한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이기용 열사는 완도군과 해남군, 강중군 등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김홍배, 황동윤, 윤가현, 오문현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 세력을 만들고 해남, 북평면, 성주항에서 전남운동협의회를 조직했으나 체포되었습니다. 투옥되어 고문을 당하고 4년 후 출소하였습니다. 거주 제한을 당하다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고금도에서 현재 살고 있는 저는 바로 이곳에서 활동하신 항일운동가 이기홍 님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는 조상님들의 열정과 희생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와 풍요를 의미 없이 낭비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를 위한 자유를 살아가면서 고민했습니다. 역사책과 상리운동하면 나오는 유관순 열사와 파로한당의 수감자들, 그리고 안축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홍명도 장군과 같은 분들이 저
저희 완도섬 중 하나인 고금도에서도 계셨을까 하여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자료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기영 열사가 죽고 다행히 책이 발간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지역 항일운동가를 발굴하고 대전해야 하는 대회 의도가 지역 학생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오히려 감사하였습니다. 영상 첫 부분에 이 과정을 연기하는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영상 준비인 계획 구성 단계에서 책을 요약하고 관련 인물들을 파악하고 영상 제작을 공부하였으며 삼각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경 열사군의 후손이신 이경순 전남대학교 영문과 명예교수님께서 여러 차례로 전화 서류를 하고 인터뷰 날짜를 잡기도 하였으나 사정이 있으셔서 안내해 주신 자료를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팀원 전체가 고급 면사무소에 찾아가 문화의 학사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내레이션 문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촬영 단계에서는 처음 해보는 연기와 대사가 어색해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자연스러운 대사와 장면을 찾아 표정 편집을 사용하였습니다. 설명의 내레이션은 당황하지 않고 픽션을 빠뜨리지 않게 고민하며 문장을 여러 번 붙였고 완성도를 위해 여러 번 녹음하였습니다. 첫 장면인 학교 뒤로 그림이 흘러가는 장면은 캄캄한 새벽에 해 뜨기 전부터 1시간을 촬영한 것입니다. 대작을 위해 동아리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모여 고군도 항해 이렇게 여러 곳을 역사로버 이우경 선생님과 함께 촬영 도움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 작품을 완성하면서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금도에 항해운동가가 계셨다는 자부심이 생겼으며 영상 작품 제작 과정에서 자료와 관련한 인물들을 찾아보면 제가 사는 고장에도 엄청 많은 항해운동가 분들이 계셨다는 것에 자세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연기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으며 새로운 체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발표하게 될 영광이며 지금까지 전남 청소년 역사대회 캠프 영상 부분에서 발표하게 된 정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로 많이 네, 고금도 굉장히 좋은 동네죠. 유명한 인물도 많고 저희도 유명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거기서 왔습니다. 예, 완도하면 고금도입니다. 고금도는 역사의 유적이 많고 항일운동의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 때 어쨌든 이순신 본영이 있었고 중문사가 있고 지금도 그러죠. 얼마 전에 또 이순신 기념관이 개관이 되어가지고 뭐랄까요, 의학의 고리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반가워서 이용 같은 분이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소개되길 바랬는데 우리 그 학생들이 이기용을 설명해 좀 안내해 줬습니다. 아까 우리 안동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연기에 되어서 좋았고요. 어쨌든 이기용 선생을 이시해서 거기에 있는 용기포 투쟁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우리가 일본하고 농민투쟁에서 승리한 투쟁이어서 굉장히 우리가 일본하고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그러면 왜 고금도가 그런 고장이 되었을까? 항일, 임기르변도 그렇지만 동학농민운동과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의식했던 분들이 고금도에 많이 진출하고 거기가 또 사회 경제적 배경이 좋았던 곳이었다라는 걸 알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해주면 이런 아까 말하는 이현열, 이기용,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같이 소개해줘도 좋았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한 가지 아까 오무연은 아니고 오문연입니다. 오자도 수정해줬으면 좋겠고 윤관현, 오문연, 황동현, 그다음에 김홍배 인물을 설명할 때 같이 했던 분들도 보완해 주시면 이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흥미로운 거는 여기 제 의견이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3학년하고 1학년 이렇게 조합하기가 힘들 텐데 동고등학교 굉장히 가족적인 학교죠. 좋아 보여요. 선배와 후배들 이렇게 3학년을 같이 했다는 거. 한국에 그러잖아요.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손후배가 팀을 짜가지고 나왔으면 좋은데
참가자는 4명이 2명은 멀어서 못 왔나요? 사실 제 친구들인데요. 일시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도교사님 보면 또 왜냐면 주도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내려보내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도교사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지도교사에게 한마디 이번 기회에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먼저 저희는 영상 제작학이라는 이제 동아리를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남상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게 되었고, 그리하게 되어 저희에게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과 용법들을 굉장히 잘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 담임쌤이 이우용 선생님이신데 역사학과십니다. 또 그래서 역사에 대해 굉장히 특출나게 잘 아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듣지 마세요. 왼쪽에 계십니다. 예, 역사 선생님과 역사를 더 출연하겠다. 저도 역사 선생님고요. 저는 수학은 못합니다. 또, 예, 이제 플로우 질문 할까요? 네, 플로우 질문 두 분만 받겠습니다. 예, 여기 가운데 앞에 남학생하고 저 뒤에, 예, 우리 완도고등학교 승준이가 이름 기억해요. 이기용 선생이 운영했던 그 단체가 전남운동협의회 나오셨는데 아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학농민운동하고도 여기 농민운동 성격이라는 게 관련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때 이 전남운동협의회에서의 농민운동과 그 이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그런 것들의 성격이 서로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 지나가다가 출연을 맡게 돼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찾게 되었을 때 저희가 역할을 분배해서 따로따로 찾게 되었는데 이쪽 부분은 아쉽게도 저희 선배님이 바로 대학이시 때문에 도착하시게 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뒤에 우리, 네. 완도고등학교 김승준이고요. 저희도 답사 때 고군도 항일 운동 추문탕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비석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시대의 정신이 담긴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군팀은 이러한 역사 정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한 번만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개성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정신들을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동화를 굉장히 많이 준비 들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알게 되면서 솔직히 자세히는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석만 풀어 이게 대체 뭐지 하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는데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아쉬웠던 그런 생각들을 이제 친구들과 함께 더욱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행사 같은 걸 좀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축제도 같이 하게 되면서 그때 항일추모탑 축제를 매번 춤을 몇 번 하는 기념 행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은 별로 없었지만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과 관련된 관계자분들께서 거기 있던 몇몇의 학생들이 슬쩍 알려주시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학생들과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념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정말 아침부터 잘 와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고요. 영상 만드느라고 아마 진짜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미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우리 고군고의 2명의 학생에게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